2025년 9월 말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전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9월 중순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고 체포자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취소는 기본이고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USCIS는 최근 공개한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민 사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사기 결혼, 허위 진술 또는 가짜문서 제출, 공적 부조 부정 이용, 이 세 가지를 핵심적인 이민 사기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인 FDNS, 즉 사기 감지 및 국가안보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추적과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61호입니다. 외국 테러리스트와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이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그동안 USCIS 산하 FDNS가 전담해온 이민 사기 수사에 이제는 IC, 즉 이민세관 단속국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된 단속에서 벌써 4명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출석 요구서 발부와 재판 회부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이민 알선과 망명, 사기 사건으로 용의자 12명을 기소하는데도 IC가 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민 사기로 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지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기 결혼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신청자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이민 혜택의 취소, 즉 그린카드나 귀화가 취소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형사처벌, 그러니까 벌금과 징역형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진술과 가짜문서 제출입니다. 이민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은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허위 진술은 최대 징역 5년, 가짜문서 제출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공적부조, 즉 웰페어의 부정수급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제출한 재정보증이나 공적부조 서약을 어기고 SSI,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같은 공공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이민사기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민 혜택이 박탈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서 스폰서, 그러니까 초청자에게도 반환 의무와 불이익이 요구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스폰서의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 메모는 처벌 수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민 혜택 박탈과 영구적 입국 금지는 기본 조치입니다. 고의적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 그것도 수십만 달러 수준과 수년간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가 적발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렇다면 당국은 어떻게 이런 사기를 잡아낼까요? USCIS 산하 FDNS는 이민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 인터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메모는 조사의 폭을 넓히고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장 방문, 즉 사이트 비지트입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H-1B 프로그램이 대폭 개정되면서 FDNS의 현장 방문 권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불시 방문이 가능해진 겁니다. H-1B나 L1 케이스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승인 결정이 난 후 몇 달 내에 FDNS 담당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 직원, 제3자 계약업체, 이민 변호사, 인사 담당자, 관리자 등을 인터뷰합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 사업장 위치, 직원 수, 직무 내용, 근무 시간, 급여 등을 묻습니다. 서류 확인도 요구합니다. 만약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FDNS 담당관은 그 반응을 기록하고 USCIS 상부에 보고합니다. USCIS는 해당 이민 케이스를 재검토하거나 승인 취소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IC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결혼 기반 이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5년부터 USCIS는 결혼 사기 방지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USCIS의 I-130 페이지에는 이민 혜택 남용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단순히 여행 사진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공과금 고지서, 주택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제3자의 진술서 등 다양한 문서로 함께 살아온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 사기 단속의 칼날은 신청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즉 초청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USCIS는 9월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 폼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나 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원 의무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수년에서 수십 년간입니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 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USCIS는 허위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민 사기 단속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 절차도 대폭 바뀝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선량한 도덕적 품성, 즉 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됩니다. 배경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범죄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행동까지 살펴봅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안정적인 고용,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USCIS 담당관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교통 위반부터 온라인 행동까지 모든 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웃조사, 즉 Neighborhood Investigation의 제도입입니다. 1990년대 방식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USCIS 담당관이 이웃, 고용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청자의 행동과 평판을 확인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담당관이 신청자의 이력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고 느끼면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설계자는 스테픈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그는 옛 트위터에 USCIS 신규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면서 HOMELAND-DFENDERS, 즉 조국 수호자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USCIS는 주요 이민 서류의 양식을 대거 개정했습니다. 특히 결혼 영주권에서 핵심이 되는 I-130, I-485, I-129F 같은 서류는 버전이 달라졌습니다. 9버전으로 작성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됩니다. 각 서류의 하단에 있는 버전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각 서류마다 수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묶어서 수표 한 장으로 내면 큰일 납니다. I-130, I-485, I-131을 같이 내면서 수수료를 하나로 묶어냈다가 서류 전체가 접수도 안 되고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서류 I-693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는 게 권장됩니다. 그래야 처리 속도가 붙습니다. 특히 결혼 기반 신청자의 경우 서류가 반려되면 제출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교통티켓, 초과 체류 이력, 고위험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추가 심사가 붙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긴장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로운 I-9 벌금 일정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I-9 서류 위반은 한 건당 $288에서 $2,861입니다. 불법 고용 1회 적발은 1인당 $716에서 $5,724, 2회 적발은 1인당 $5,724에서 $14,308, 3회 이상 적발은 1인당 $8,586에서 $28,619입니다. 불법 고용을 3번 이상 하다 적발되면 사람 한 명당 최대 $28,000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28만 입니다. 이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적부조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인 SSI, TANF, GA 같은 프로그램과 장기 요양시설, 정부 지원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아동건강보험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세액공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사기 전면 수사와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정직한 기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 서류 작성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추정으로 임의 작성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10년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혼인관계, 소득과 재산, 거주와 고용 등 관련 증빙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조사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셋째, 웰페어 이용에 주의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는 공적부조 사용이 영주권 유지나 귀화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의심, 사례 통지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독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FDNS 현장 방문이나 인터뷰 요청이 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에 떠도는 구버전 양식을 사용하지 말고 USCIS 웹사이트에서 직접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세요. 여섯째, 스폰서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그건 수십 년간 지속되는 법적 의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USCIS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고 사기적인 이민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조사와 기소 확대는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문제로 지목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절차에 관여한 모든 분들은 서류와 행위의 정당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